오늘은, 제가 뭐, 어제가 또 토요일이었죠. 오늘 일요일에서 이제 집에서 좀 쉬고 있는데, 어제 또 성남지청에서 집회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많이 참석을 해주셨고, 뭐, 성황리에 또 진행이 됐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뭐, 어제 동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 날씨가 상당히 추웠어요. 참, 저도 진짜 많이 추웠습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하는 거는 해야 되는 거고. 어제도 마찬가지로 한 3시경에는 조금 소수의 인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또 끝날 적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또 오셨어요. 그래서 가도행진 또 뭐 하고 뭐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문 시위꾼들도 아니에요. 제가 뭐 민주노총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전문 시위꾼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건 아닌데 그들은 그들은 집회에 경험이 많은 겁니다. 물론 뭐 저 역시 대학 다닐 때 갑자기 등록금이 막 따블이 뛴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학교나 아니면 뭐 연합을 전부 다 해서 그 뭐 임종석 이런 친구들이 전부 다 저랑 같이 대학을 같이 다녔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 어찌됐든 간에 하여튼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저 역시 뭐 앞에서 저희 학교, 우리 학교 정도는 제가 이끌어보고 뭐 이랬던 경험을 갖고는 있어요. 근데, 내가 어찌해서 이렇게 편히 살다가 이재명 지사님을 만나서 또 이런 일을 또 해야 되나. 근데 뭐 어찌됐든 간에, 하여튼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저 역시 뭐 앞에서 저희 학교, 우리 학교 정도는 제가 이끌어보고 뭐 이랬던 경험을 갖고는 있어요. 근데, 내가 어찌해서 이렇게 편히 살다가 이재명 지사님을 만나서 또 이런 일을 또 해야 되나. 그, 소외가 남다릅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뭐 1차서부터 쭉 해가지고, 이제 12월 13일 전에, 그러니까, 요번 주죠. 이제 바뀌는 요번 주 월요일부터 13일까지. 요 중에 이제 기소 결과가 나옵니다. 제 예측으로는 100% 기소가 될 것 같고, 김혜경 여사님 관련된 건은, 아마도 기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예상입니다. 제 예상. 뭐, 틀리고, 뭐, 맞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좀 기소가 안 돼서 더 이상 좀 집회 같은 걸 좀 안 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안 했으면. 진짜, 우리 지지자들 이래 보면은, 어떨 때 그래요, 좀. 진짜, 이런 분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런 정치적 현실이 참 매우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리뷰보다는, 이번 사건을 총정리하는, 기소 전에 한 번쯤은 좀 정리를 해주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통 집회를 갔다 오면 이제 집회 리뷰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뭐 건이나 이런 걸 보통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그거보다는, 총정리적인 중간중간에 뭐 이 사람 저 사람들이랑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역시도 그렇겠지만 지지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선거라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표현을 할 적에는 진보층과 보수층이 갈라져 있다. 그러니까 진보 좌와 우로 이렇게 갈라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리고 중도라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안 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보는 시각은,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자한당 쪽에 손을 더 높이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고, 저같이 죽으나 사나, 그러니까 나는 자한당이 싫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신한국당서부터 내려오는 예전 그 한나라당, 신한국당 이 라인을 진짜 혐오합니다. 저는. 근데 이런 사람, 이런 유의 분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 반대급부 쪽으로 이 뭐 민주화네 뭐 이래가지고 길바닥에 나가서 이제 깃발 들고 데모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빨갱이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리 나눕니다, 사람들. 그러니까 저처럼 아주 뼛속에서부터 이 새누리당이나 자한당 쪽을 혐오하는, 그러니까 저런 정치 세력은 아예 없어져야 된다, 이 땅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거꾸로, 아니, 왜, 국가가, 나라님들이 뭘 하는데, 일반 서민이나 평민들이 아니, 왜, 국가가, 나라님들이 뭘 하는데, 일반 서민이나 평민들이 말이야, 껄떡거리고 나서가지고 길바닥에서 말이야, 데모나 했었고, 이래고 사냐. 그냥 주는 대로 받아먹고 살지. 이래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양측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저와 반대급부적인 사람들을 볼 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태극기 부대 뭐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언론에서는 진보와 보수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중간 사람들 있어요, 중간 사람들. 이 중간 사람들을 보통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중도라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근데 저는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 이게 중도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이분들은 정치적 방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 신념이 무조건 맞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근데 태극기 부대 역시도 태극기가 무조건 말이 이상한데 그냥 하여튼 그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무조건 맞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어요. 저는 물론 저도 신념은 갖고 있지만 그 사람들보다는 제 신념은 조금 약해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막 박사모 저 태극기부대 이런 거에 막 때려 죽여도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100%의 그런 거 갖고 있다면은 저는 저같이 이렇게 완벽하게 왼쪽, 진보 쪽으로 쏠려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무엇을 잘못하면은 너희들은 잘못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가지고 있는 신념, 그건 약하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쪽 왼쪽에 있는 분들, 이분들은 생각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 우리 보통 언론에 나오는 진보, 보수, 중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저는 신념의 차이라고 봐요, 이거를. 그러니까, 보수 쪽 신념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 사람들은 저를 빨갱이 대장이다. 너는 왜 그런 집회를 네가 가서 뭐 하고 꼴딱거리고 왜 그런 짓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그럼 하물며 그럼 너도 가서 데모하지 그랬냐. 너도 가서 태극기 부대 가서 하지 그랬니.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신념은 참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한당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오른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들이 떨어지거나 오른 게 아니에요. 잠재해 있는 겁니다. 그 지지율은. 그래서 저는 그 지지율을 보통 투표하는 투표층 중에서 한 30%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그 반대적인 세력, 이 진보의 세력은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이게 조금 더 약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25%, 30%가 채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분들이 뭘까요? 이분들이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분들입니다. 즉 이것을 이분들의 의견을 여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언론에서는 그걸 중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과 대화를 하고 이분들과 오래 사귀면서 이분들의 정치적 성향의 흐름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자한당 내에서 새누리당, 똥누리당 그 내에서 뭐 친박이네 비박이네 친이네 뭐 이래가면서 이제 쌈박질을 막 해댔죠. 근데 사실 저는 마음속으로 야 잘하고 있다. 좋아 좋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너희들이 그러다가 이제 폭망한다. 저는 솔직히 그랬습니다. 근데 제 예측대로 그렇게 됐죠. 잠시 물 좀 한잔 먹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그 정도 예측을 쉽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당내 분란이 일어나면은 저는 특히 윤상현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뭐 누님이 어쩌고저쩌고 이럴 때 드디어 이제 건방이 하늘을 찌르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봤어요. 저는 드디어 이제 완벽하게 망조로 들어서는구나 이렇게 봤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이재명이 죽으면 문재인도 죽는다. 이재명이 죽으면은 문재인도 반드시 죽습니다. 왜 그러냐.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고 요 전에 이명박과 박근혜만 봐도 압니다. 이명박과 박근혜를 깜빡까지 보낸 사람은 국민이 아닙니다. 그것이 국민이라고 오판들 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국민들을 들고 일어나게 만들었던 이명박과 박근혜의 하수인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은 촛불을 들었던 거고 그랬기 때문에 그 촛불을 들은 국민들의 명예에 의하여 이명박과 박근혜는 결국은 깜빵까지 가게 된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이명박과 박근혜가 솔직한 이야기로 개인적인 머릿속에서 정말 정의감이 불타오르고 내가 대통령이 돼서 뭐 이 나라를 잘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들은 내부적인 정치 투쟁 노선에 있어서 그들의 하수인들 대표적으로 뭐 윤상현 뭐 이런 그리고 뭐 김무성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내가 이명박에게 충성을 해 내가 박근혜에게 충성을 해 이런 싸움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네가 한 대 때렸어? 나는 2대. 네가 2대 때렸어? 나는 10대.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놈 똥 묻었네. 저놈 똥 묻었는데 저놈은 똥을 싸서 뭉갰네. 국민들이 그걸 알게 된 거죠 이제. 그 싸움 내에서. 사람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누구나 다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이란 신이 아닙니다. 뭐 정치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경기도지사가 신이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단지 사법고시를 통과를 하기도 했었고 행정고시를 통과를 하기도 했었고 뭐 조금 더 배운 사람입니다. 조금 더. 저는 이 학문의 깊이라는 거를 사실 좀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대학 교수 나부랭이들 뭐 이런 사람들 저는 별로 취급 안 해요. 사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배운 그 지식을 그 지식이라는 잣대 인간을 그러니까 그 지식을 자기 안경에다 그 지식이 예를 들어 빨간색이다. 그럼 자기 안경에 그 지식이라는 빨간 안경을 쓰고 사람을 봅니다. 저는 인간사를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사회적으로 학문적으로 조금 똑똑하다? 저는 그 사람을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저는 오히려 소신 있는 사람, 생각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냐. 저는 교수 나부랭이, 뭐 이런 얘기를 가끔 써요. 저는 그런 사람들 나부랭이로 봅니다, 솔직히. 생각이 건전하고, 생각이, 제가 대표적으로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성계가 쿠데타를 해서 결국은 성공을 했고, 그 뒤에서 정신적 받침을 한 사람은 삼봉 정도전 선생의 민본주의 사상이에요. 그게 결국은 민주주의 사상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그러니까 자기가 배우든 못 배우든,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이 학문의, 이 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건 아무 것 떠나서 유학을 갔다 왔든, 뭐를 했단 말이에요. 지가 변호사든 말든. 기본적으로 자기 그 머릿속에 있는 사상 자체가 같이 살아야 되는,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후대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줘야 하는 기본 바탕을 깔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그 사람들을 높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혹자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놀아납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합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뭐 말씀을 드리면 자꾸 이 말 저 말 하니까 조금 좀 헷갈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는, 그냥 팩트적으로 얘기하면 중요한 이야기는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이명박 박근혜가 죽었던 가장 키포인트적인 원인은 그들의 하부 조직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하부 조직이 건전하고 그들의 하부 조직이 그들 말로 주군을 잘 모셨더라면은 우리는 지금도 이명박 박근혜의 치하에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우희정, 좌재명, 왼쪽 날개는 이재명 지사가 맡고 오른쪽 날개는 안희정 지사가 맡아서, 안희정 지사가 당시 무슨 대연정이네 이런 발언을 해서 욕도 좀 먹었지만, 이재명 지사는 확실한 좌측 날개를 맡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성향을 거의 정의당 쪽 라인과 비슷하다라고 봅니다. 저 역시 그렇게 봅니다. 저 역시. 하지만 당시 심상정 후보 봤었어요. 그 이재명 지사님 그 라인들 중에서 뭐 이제 그 당시엔 지고 화가 났으니까, 일단 뭐 경선에서 패배하고 화가 났으니까 본선 선거까지는 기간이 좀 있었죠. 저 역시도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뭐 안철수를 찍네, 뭐 문재인을 찍네, 심상정을 찍네, 이러면서 문재인 후보를 안 찍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간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처럼 이런 뭐 사람들이 저를 보고 굉장히 강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강성인 사람도 생각을 고쳐먹습니다. 그 여론이, 민주당에서 문재인이 살아야만이 이재명이 그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다 라는 게 이재명 지지자들의 여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은 당시 손가락 혁명군을 해체를 했었고, 그게 이제 제명투게더 이래가지고 지금의 이제 모임이 좀 생겼는데, 하여튼 모임은 좀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흐름이 그렇게 갔습니다. 자, 근데 지금의 이제 그러면은 한나라당 이쪽 계열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의 이 민주당의 문재인 계열을 한번 봐보세요. 똑같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재명에 대한 사건은 딱 요 계열입니다. 이명박을 죽여야 박근혜가 된다. 박근혜를 죽여야 이명박이 된다. 뭐 요런 싸움이에요. 단지 이재명은 지금 위에 선두에 딱 올라서 있고, 저쪽에서는 아직 누가 주인인지는 어느 정도 라인은 나오지만 정확히 지가 나서서 하는 건 아니죠. 뭐 김경수가 나선다거나 나서서 하는 건 아니죠. 뭐 김경수가 나선다거나
전해철이가 나왔습니다. 전해철이가 깜이 됩니까? 깜이 안 되죠. 이런 겁니다. 근데 벌써 시중의 민심에는 그런 말들이 떠돌고 있어요. 안희박김,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김부겸. 이 넷을 왜 얘기를 할까요? 이들이 다 민주당에서 다 제명되고 없어졌다, 이거. 다 없어졌다.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다. 그러면 차기는 김경수와 이낙연 정도. 또 그거 해서 국민들이 별로 뭐 재밌어 할 것 같지도 않아? 아, 그럼 유시민 정도 어떻게 좀 땡겨와. 뭐 이렇게 되겠죠. 그걸 원하는 겁니다. 이게 권력 다툼입니다. 이런 것이 권력 다툼입니다. 근데 이들이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수치적으로 봐도 이재명 지사님이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0% 가까이 나와요. 지지율이. 대권 후보 한 사람이 지지율 10%씩 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자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으셔야 될 게, 문재인 지지자들이 정확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이명박과 박근혜가 정치적 대타협을 이루었다면 저들은 지금도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그들 세력과 세력이 진정한 악수를 나누고 진정하게 끌어안아 줬더라면 저들은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진보, 보수, 중도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보는 객관적인 관점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간자적으로 정치를 한 발 떠나서 바라보는 사람들, 이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제가 문재인 지지자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보든 보수든 저처럼 한쪽으로 표장되게 서 있는 사람들 말고, 그들은 국내에서 제외를 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투표권이 없다고 치고 그냥 30대 30으로 치고, 그럼 334 나머지 40%가 뭐라 그러겠냐 이거죠. 이들의 손에 의하여 대한민국 결정권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들은 뭐라고 하겠냐. 이들은 지금 이런 사건을 보고 무엇이라고 판단하겠는가. 이재명 건에 대해서 이들은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하겠는가. 주변에 진심으로 본인이 내가 진짜 문재인 지지하고 몸빠고 막 이재명 무슨 사건 막 고소하는데 고소고발장으로 들어가 있고 다 좋아요. 정치적 노선 투쟁을 하는 건 다 좋은데, 과연 이들 이 40% 바라보고 투표만 하는 사람들, 움직이지 않고 가서 도장만 찍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당신들과, 그러니까 적극적인 문재인 지지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과 지금 이재명 지사와 이재명 지사 그 지지자들의 그룹 간의 이 다툼을 어찌 보겠는가? 어찌 볼까요? 그런 건 생각을 안 해요, 이래보면. 전혀 일이죠. 이재명 지지자들은 제가 이재명 지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재명 지지자들의 생각이 있어요. 이재명 지지자들은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대선 후보로 서야 한다. 이재명이 민주당을 버려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없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민주당에 해가 되는 일을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참 민주당을 원망을 해요. 원망을 하고, 그리고 일부 그 정치, 민주당의 그 흔히 본인이 아주 진문이라는 이런 일부 미친 또라이 같은 이런 정치인들을 까기도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정신이나
민주당 자체를 욕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문바라는 이분들은 참 생각이 없어요. 이게 도대체 이런 공격을 해서 이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를 잘 모릅니다. 분간을 안 해요. 지금은 문재인 세상이니까 내가 이재명을 죽이는데 이재명에게 총을 쏴서 이재명을 저격을 하면은 내가 이재명 저격범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높이 사줄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한 자리 줄 것이다. 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또라이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재명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지지자들도 지금 이 싸움에 대중과 같이, 대중의 흐름과 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내가 나서서, 내가 저쪽에서 총알이 날라왔으니까 내가 나서서 대포를 혼자서 준비해서 대포를 빵 쏴서 저쪽에다 가슴에 큰 구멍을 뻥 뚫어놓으면 이재명 지사님이 훗날 나에게 어떤 표창을 주고 나에게 한 자리 주고, 이렇게 생각한, 참, 이런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럴 거면 이재명 지사 지지하지 마세요. 또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지금 모든 이 나서는 행동하는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 역시 훗날 제 꿈이 이루어지고 이재명 지사님이 우뚝 서신다면은 저 역시 제 일상으로 돌아가지 쓸데기 없는 꿈은 안 꿉니다. 근데 개중에 이런 사람들이 생겨요, 요즘. 똑같은 얘기입니다. 문재인 문파에서 이재명에게 총을 쏴서 이재명을 저격을 해서 이재명을 죽이면은 내가 문파 쪽에서 배우를 받을 것이다. 내가 큰 자리를 한 자리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1000명 고발한 그 대표가 그런 인간입니다. 어찌 보면. 사상이 그런 거죠. 그러면 나도 한 자리 받을 것이다. 웃기고 앉아있네요. 이용만 당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쪽에서 총알이 날라오면은 이쪽에서 방패를 여러 명이서 같이 들어서 막아야지 내 한만 불사르러 내가 나가서 내 몸으로 수류탄을 덮을게. 웃기지 마세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는. 이거는 정치적 노선 투쟁이고 정치적 여론을 얻고 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진보와 보수와 중도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진보와 보수와 중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간자적인 사람들이 정치 혐오를 느끼고 있습니다.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민주당과 한나라당, 통일당이 하는 짓거리가 문재인 대통령 수하에 있는 것들과 박근혜 수하에 있었던 것들, 이명박 수하에 있었던 것들이 하는 짓거리가 똑같다. 라는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이러다간 문재인이 죽습니다. 이재명이 죽으면 문재인도 같이 죽습니다. 이재명이 죽는 그 순간에 문재인은 죽을 것이고 문재인이 대통령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에 정권은 넘어갈 것이고 그러면 제2의 노무현 사태가 또 벌어집니다. 문재인을 지지하는 분들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당신들이 하고자 하는 행동들,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그 옛날, 그 얼마 전, 몇 년 전 박근혜의 시다바리들이 하던 짓과 동일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란 경쟁이고 정치란 선거입니다. 선거는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정당하게 예를 들어서 김경수를 키워서 이재명과 상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김경수를 키우는 데 노력하십시오. 이재명을 죽이는 데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김경수를 키워서 이재명과 대적을 해서 정정당당하게 승부해서 이재명을 이기고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당신들의 자세입니다. 그것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내고
그리고 모자른 김경수를 그 자리에 앉혀서 문재인의 대권 후보 차기 후보로 내세우겠다. 이런 개똥 같은 이런 논리를 내세우면은 국민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점수를 따져서 80점이라면 김경수가 60점이라면 김경수를 80점까지 올려서 이재명과의 경쟁 구도를 만들어내는 게 당신들이 할 일입니다. 그것이 문재인을 보호하고 그것이 민주당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제발 부탁이건데 중도에 있는 이분들을 저 역시 어찌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 역시 문재인을 믿는 당신들 역시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인 겁니다. 정정당당하게 김경수면 김경수, 이낙연이면 이낙연, 이들이 이재명과 경쟁할 수 있는 체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정